그래서 그럼 만약에 형님께서 영어가 완벽하게 돼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위치에서 이제 호주에 계세요. 네. 그럼 한국 사람이고. 음. 그러면 뭘 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지난 한 몇백 개의 인스펙션을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다 머리가 쭉 서 있어요. 맞아요. 아이디어도 막 엄청 분석하고 응.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보다 영어도 안 되는데 사실 쫓아가기는 쉽지 않아요. 영어가 그래서- 된다면. 된다면 현재 상황에서 어. 누군가 실현해주고 누군가 그 중간에서 매개만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걸 펀드를 만들어서 이게 신디케이트라는 거죠. 제가 그때 그래요? 그 말씀드린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며칠 전에 왜 그 베트남 빌더를 만났는데 저기 어. 주변 지인들만 해가지고 10만 불씩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음. 80만 불을 만들어요. 음. 그래서 그걸로 땅을 사가지고 이거를 개발을 하거나 허가를 받아서 다시 되팔고 그 이익금은 그대로 나누고 이런 게 신디케이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좀 합니다. 좀 이해가 이제 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저 예전에 마트 거래할 때도 그랬어요. 거래처가 마트이기도 하고 그런데 상처 한 상자를 사서 그거를 소포장하면서 네. 더블로 진짜 마진을 보거든요. 아 포장만 해서.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인건비 그 이상의 네네네. 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이제 뭐 한 상자를 살 필요가 없는 소가죽, 핵가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네네. 경우도 있겠지만 네네. 자기가 진짜 혼자 움직여서 그 돈을 부를 축적하기는 호주는 더욱더욱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항상 이거를 여러 명이 돈을 모아서 그 50만 불이 10명이 모아지면 500만 불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500만 불에서 뭔가 땅을 사잖아요. 그러면 큰 땅이 나올 때는 이미 시장가보다 20-30% DC가 된 상태로 그렇죠. 나와요.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없으니까. 없어요. 그리고 나 같으면 내가 판매자라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판매하잖아. 이미 다 분할을 해서 팔아버렸어. 그죠. 근데 호주에는 게으른 사람이 많아요. 그래. 그래서 나 같으면 그렇게 판매 안 했거든. 네. 근데 이게 통째로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1년, 2년. 심지어 제가 브리스번 땅도 꽤 오래전에 많이 봤었어요. 봤죠, 많이 봤어요. 근데 뭐 헥타르 땅들이 그 당시만 해도 이랬고 뭐 쌌죠. 이러면서 100만 불도 안 가는 맞아요. 뭐 지금은 뭐 훨씬 많이 올랐지만 그래서 매매가 또 1년 뭐 넘게 안 돼요. 이게 그런 거 정말 내가 살 테니까 후려쳐서 가격을 한다면 나는 비록 50만 불이었지만 그 큰 땅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물론 지분 관계만 법적인 부분은 누군가 역시 해줘야 되는 그걸 뭐 거죠. 제3의 그 로우펌을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알고 보니 한국보다는 이 호주가 훨씬 더 체계적이었고. 그죠. 훨씬 예. 체계적이죠. 예. 이미 그런 걸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한국 사람만 안 해요. 아 그래요? 중국 사람도 하고 베트남 사람도 하고 호주 사람은 서로 심지어 페이스북으로 만나서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많은 건데 한국 사람은 딱 얘기하는 순간 동업하면 안 된다고. 동업은 안 된다. 아니면은 저 새끼 사기꾼이다. 예. 한국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게 참 안타깝죠, 저도. 예. 예, 형님이랑도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뭐 아는 사람 둘이서만 모여서 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죠? 우리 같은 사람 한 5명만 더 모여도 500만 불, 1000만 불짜리를 할 수 있는데 참 쉽지 않아요. 그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단독적으로 좀 해보려고 저같이 투자임 오는 사람의 저 카페에 제가 활동을 좀 해요. 예, 정보도 알고 네네. 영어도 안 되니까 아무래도 좀 더 뭔가 요즘에 뭐 백신도 공짜도 맞아주더라 이런 것도 사실 카페 쪽에서 하니까 좀 도움이 되더라고 생활에. 굳이 뭐 9시 뉴스를 보지 않고 하더라도 그래서 보다가 가끔 보면은 이제 투자이밍 관련돼 가지고 글이 올라든가 궁금증에 대해서 올라와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들에게 좀 댓글을 달아드리면서 정보도 드리고 그 사람들한테 제가 좀 접근을 해요. 그럼 내가 뭐 접근하는 게 뭐 그 사람을 뭐 사기치려고 하겠어요, 뭐 하겠어. 나도 뭐 그 사람만큼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이유 없잖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경계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어디서 들은 얘기인지 뭐 마치 호주 오면은 사기꾼 조심해라. 사기꾼 조심해라. 한국 사람 조심해라. 네, 제일 한국 사람 조심하는 얘기가 나있죠. 그래서 물론 경험이 없는 사람도 한국 사람 조심해야 되겠죠. 이게 조심하긴 해야죠. 네, 실질적으로 사기꾼이 많이 있으니까. 네, 많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뭐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 사기 당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제가 접근했었던 사실 목적은 그 사람들이 정착하는데 도움도 많이 주고 나는 이런 경우로 많이 힘들었었지만 이런 경우가 있더라 법적인 거에 대해서 이 투자임을 제대로 다뤄본 사람이 호주는 솔직히 제대로 없어요. 법무사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변호사를 그동안에 수도 없이 돈을 주고 많이 아주 많이 만나봤지만 진짜 별로 없습니다. 아마 저보다도 지식이 짧아서 오히려 저한테 제가 거꾸로 도움을 줘야 되는 아마 저는 실물로 저는 느낀 거냐. 워낙 많이 부딪히셨으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그런 펀드 같은 걸 해서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했을 때 그래요. 우리 좀 큰 거 사서 몇 명이 당신 같은 사람 몇 명만 모이면은 우리는 살 때부터 이미 수익이 난 상태로 구조로 들어갈 수 있다. 제일 좋은 시나리오죠. 예. 그렇게 하는데 다들 선뜻 쉽지 않죠. 안 해. 쉽지 않아요. 안 해요. 그래서 난 누군가 이걸 참 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참 한인 사이에 저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같은 동포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인들이 정말 이게 타국에 와서 다른 중국이나 이런 데 못지않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잘 살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다 각자 잘 사시는데 모이질 못해서 한국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반성하겠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들.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좋은 정보 좀 주고 또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고.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집사람들에게는 오지랖 떨지 마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참 도와주고 욕 먹는 경우가 많으셨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오해도 받고. 그 이해는 안 가. 왜 오해를 하지? 그러니까 이해는 가지만 또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 그래서 제가 거의 그게 안 되니까 포기해서 사실 포기 단계죠. 하지만 지금도 누군가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펀드를 안전장치 제대로 넣어두고 어떤 법적인 거 하고 같이 해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큰 땅 사서 개발해가지고 파는 그게 사실 몇 개월 만에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호주 시스템 자체가 어떤 개발이라든가 인허가 과정이 워낙 느리다 보니까 하지만 거의 수익이 어떠한 것보다 본인이 하는 뭐 주식이나 다른 뭐 집 조금 사가지고 뭐 거기서 몇만 불 남겨서 팔았다 이런 거보다 그렇죠. 훨씬 더 베네핏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다른 투자를 이민으로 오신 분들도 좋지만 사실 뭐 정말 작게는 5만 불, 많게는 10만 불만 있으신 분들도 모이면 되긴 해요. 근데 모였을 때 이거 트래픽 컨트롤하는 사람이 좀 머리가 아프겠지만 근데 이런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한국 분들 중에서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안 할 뿐이에요. 중국 분, 그러니까 주체는 한국 분인데 이제 이거를 중국 투자자, 홍콩 투자자, 베트남 투자자, 호주 투자자로 하지. 근데 가끔씩 한두 명 한국 분들 이렇게 하지 그렇게는 안 해요. 한국 사람끼리만 힘들어요. 그냥 바로 사기꾼 소리 들을 수가 있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례 없었던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디플레이션에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죠. 디플레이션에 갈 수가 있고 지금 그저께 뉴스만 해도 이제 내년부터는 연준이 또 뭐 인트레스를 내린다. 오일 가격이 내려갔어요. 10%가 떨어졌거든요. 이제 이번 주에. 그러면서 어떤 JP 모건에서는 뭐 200%가 내년에는 300불이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고 시티뱅크에서는 60불로 떨어진다 그러고 유가가.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뭐 푸틴이 뭐 휴전을 할 거다, 뭐 종식을 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또 반대쪽에서는 뭐 끝까지 갈 거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10년 후에 들어봤을 때는 심플한 이벤트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걸 겪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뭐 좀 머리가 아프잖아요. 사실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IMF도 겪으셨죠. 그다음에 뭐 닷컴 버블도 겪으셨고 뭐 여러 가지 한국에서 여러 일이 많으셨는데 뭐 그냥 형님 경험상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더라. 이렇게 뭐 머리가 아플 때 이게 정세적으로 이럴 때는 뭐 대략 나는 이렇게 견뎌냈다 IMF를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은 일반 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좀 그런. 글쎄 뭐 한국은 제가 나름 굉장히 신용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사업할 때도 흔히 말하는 어음을 쓰지 않았고 현금 비중이 거의 100% 가깝게 초두에 제가 자리 잡을 볼 때는 가계수표를 좀 썼을 때 그때만 해도 그거 가계수표도 약 15에서 20%만 썼어요. 왜냐하면 혹시 금융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변수에 대해서 준비하느라고 그다가 나중에 그 가계수표 아예 쓰고 현금 결제를 돌아다니니까 물건 싸게 살 수 있어서 좋았고 경쟁력 생겼고 저는 IMF 때 돈을 좀 벌었어요 오히려. 원래 그때 돈 버신 분들이 진짜라.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같은 시기에 제가 뭐 어떤 확실한 답을 드린다라는 거는 누구도 불가능하죠. 몰라요. 뭐. 예, 그거는 점쟁이도 뭐 진짜 예, 아마 그랬으면 예. 더 많지 되겠죠. 빌 게이츠도 모르고 예, 아무도 근데 몰라야지. 뭐 조심스럽게 어디까지나 이 전망이 아 저 사람 틀렸어라고 댓글이 이제 사실 달릴지 모르겠어요 이 영상에. 제가 근데 그냥 지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지금 상황이 한국이 옛날에 예, 경험상으로 느꼈을 때 저 언젠가도 제가 한번 살짝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아마 2, 3년은 네. 굉장히 땅, 집이 아닌 랜드가 힘든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왜냐하면 있죠. 네. 주택 관련돼서 일단은 건설회사에서 주택 짓는데 높은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그걸 받아주지 않으니까 소비자가 그렇죠. 용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거 마음이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머리는 용납을 하는데. 이거 사긴 사야 되는데 그 가격 주고는 내가 아직은 못 사겠어. 그리고 지금 워낙 정세가 불안정하고 네, 현재 그러니까 좀 더 관망을 해보자. 아마 그래서 제 추측으로는 굉장히 렌트 시장은 아마 엄청날 것이다. 한국도 그랬으니까요. 렌트 시장. 그렇죠. 전세 뭐 얻으려고 전세금만 뭐 심지어 그래서 예전에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현상이 한국에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아마 제가 언뜻 듣기로는 웃돈을 주고 딱 그거죠. 네. 웃돈을 주죠. 거기에 있는 사람이 렌트 들어오는 사람이 과연 정말 집이 없고 돈이 없어서 아니 돈이 없어서 그 집을 못 구하고 렌트를 하겠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현재 약간의 1년만 더 렌트 살아보고 결정을 하자. 그러니까 잠재 사실 수요자이고 잠재 구매자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 약간 그 구름이 거치고 나면 이 지금 현재 어려운 랜드 지금 땅 심지어 저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이 땅을 사서 개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시장에 랜덤 패키지로 팔려고 했던 회사들이 지금 매물이 많이 나와요. 맞아요. 엄청나게. 왜? 이걸 내가 랜덤 패키지로 팔려고 했는데 소비자가 안 사는 거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땅으로 팔자. 근데 이미 그런 생각을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자도 똑같이 하다 보니까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자재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특히 어떤 인터널 리빙룸 그런 부분이 건축이 많이 돼 있는 건 오르겠지만 땅으로 현재 뭔가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부담스러워서 살 수가 없을 거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땅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면 맞아요. 땅을 사면 결과적으로 또 건축물을 올려야 되는데 비싼 가격에 올리는 거라면 굳이 뭐 네 말이 뭐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제 한국에서 경험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사실 지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는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리 올리는 거는 경기 위축을 사실은 그걸 용납을 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도 제가 어제 잠깐 뉴스를 봤습니다만 뭐 현재 한국의 그 회사에 남아있는 재고가 150조래요. 지금 월마트 있잖아요, 미국에요. 예. 월마트, 코스코 좀 난리 났어요. 안 팔린 물건. 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게 과연 쌓아놓을 적체 공간도 없을 뿐더러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밀린 임금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싸게 처리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시장에 물가를 좀 내리는 역할. 상당히 정부에서도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하겠죠. 존 바이든이 딱 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지금 하는 게 원래는 그 공급을 늘려가지고 그 인플레를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요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현재 하고 있는 게 사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위축시켜서 인플레를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에라 사항이 생기잖아요. 막 물건이 쌓이고. 좋은 방법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기업들이 아마 수익이 힘들고 굉장히 경기가 어렵다. 그 밑에서 또 월급을 받고 일하는 내 남편 이런 사람들이 월급도 안 오르고 내가 봐도 월급 올려달라는 소리도 못 하는 거죠. 회사 재고가 이렇게 쌓이니까.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의 끝의 마지막 그 정점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임금 인상인데 아직까지 임금 인상이 일부는 사람이 없어서 좀 되고는 있습니다만 호주는 좀 약간 그래도 전 세계보다 조금은 더 안전하고 그다음 부동산 시장도 좋았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 집값은 다시 뜰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이유는 물건값이 오른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건물을 짓게 되고 그걸 반영시킬 수밖에 없다. 다만 지금은
그 주택 시장에서 건설사가 이걸 줬을 때 시장에서 반응을 하기에는 부담스럽는데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죠. 안 된 거죠. 그걸 작년에 50만 불이었던 게 이번에 70만 불로 하려니까 열받아서 못 하는 거예요. 열받아서 못 해요. 네. 그것이 이제 어떤 안 되겠어. 주변을 보니까 집이 하나둘씩 없어지고 그다음에 또 이 건설사에서 준비하려면 그게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인허가에서 주택까지 짓는 것까지 이 건설사들이 일단 신규 프로젝트를 안 할 거라는 거죠. 한동안 한 2, 3년은 좀 조용할 것 안 할 같아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시장이라는 게 항상 과일은 금방 오거든요. 준비하기 힘들 만큼. 그랬을 때 주택은 다시 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한국도 그랬었고.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있어서 일단 뭔가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불균형이 생길 거다. 그런 지금 이미 엄청 생겼죠. 지금 여기 뉴스에도 보니까 그 널스인데요. 널스 이제 그 간호사 집안인데 렌트 인스펙션을 갔는데 줄이 150m예요. 자기는 무슨 줄인지 모르고 서 있다가 봤는데 근데 그 150m라는 뭐 예를 들어서 뭐 50가구가 왔다고 치면 가족끼리 왔으니까 그중에서 한 명 집 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일들이 호주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렌탈 크라이시스가 단순히 1,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집 짓는데 1, 2년 걸리잖아요. 그럼 최소한 5년 이상은 이게 계속 갈 거라고 그래. 한국에서 그때 말씀하셨던 전세 대란이 얼마나 갔었어요? 몇 년 안 가요. 근데 사실은. 아 그래요? 또 생각보다? 왜냐면 한국에서도 건설사가 그 아파트를 올리는 기간이 보통 한 18개월 정도 잡아요. 1년 6개월. 그럼 1년 6개월 너도나도 또 막 또 갑자기 또확 지져버리니까. 그렇죠. 왜냐면 이 회사라는 거는 비업무용 부동산과 업무용 부동산을 나누는데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는 거는 원래가 2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세법에 그렇게 돼 있어 한국에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노티스를 다 이런 상황에서 못 한다라고 어필을 하겠죠. 근데 미리 땅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면 몰라도 그게 아닌 상태라고 한다면 토지 시장은 분명히 가진 사람은 현재 금융적으로 어려운 사람, 부채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토지도 또 굉장히 오르게 될 수밖에 없을 거다. 결국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거다.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거다. 호주는 아파트 짓는데 4년 잡아요. 아 그래요? 네, 정말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보통 지금 이 렌탈 크라이시스를 보는 게 4, 5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여기서 많이 알아보셨지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도 많지는 않잖아요. 허가가 안 나요. 한국처럼 쑥쑥 허가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신 한국 상위 1%, 현 호주 상위 1%, 우리 데이먼 사장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저희 채널 구독자들에게 덕담 한마디만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뭐 덕담을 할 만한 위치가 사실 아닌데 불구하고 굉장히 겸손하고 싶고요. 뭐 어깨에 힘주거나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은 제가 늘 가지고 있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폴 사장이 많은 부동산 정보를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어떤 그 착오와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더 불을 추적할 수 있었었는데 늘 이 생각이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부동산에 대해서 그동안에 했었던 것이 오점을 남겼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호주는 한국과 많이 다르게 굉장히 부동산에서 전망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최근에도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한국에서는 범했던 오류를 호주에서는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동산 최근에도 계약서를 써는 그런 단계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부자가 되셔서 한인 사회가 정말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 대단해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동포 사회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고, 제가 미천한 어떤 그 정보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